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선거전이 진행돼서 그러신가 봐요. 전국 다니시느라고. 뭐 그것도 그렇고 예, 뭐 마음도 피곤하네요. 마음도 피곤한 상태. 어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의원님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팀 한동훈을 강조를 하셨어요. 어제 좀 컨셉이 팀 한동훈 강조하자 뭐 이런 것이었나 봐요. 따로 그렇게 강조하자 한 건 아닌데 예. 연설을 듣고 보니까 뭐 다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뭐 당선 자신 있으신가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지도부 운영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한 대 반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좀 최고위원 안에서도 구분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선거전도 치열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네 분의 러닝메이트는 초반부터 좀 같이 다니시면서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당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지금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될 이 마당에 누가 변화와 쇄신을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네 사람이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계속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네. 또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전대 이후에 우리 당이 하나로 잘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가 해체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예. 당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일단 다행히 뭐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없긴 했는데 15일에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회 하실 때 좀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또 새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좀 폭행의 어떤 빌미를 줬던 이제 폭행을 시작했던 게 한동훈 후보 지지자다 이런 주장을 또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 누가 연설을 방해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실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미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설을 방해하고 또 어떤 여러 폭력 사태가 발생하도록 만들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뭔가 뭐 공모를 했다거나 모의를 했다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 방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영상도 남아있고 그 영상을 본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지지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당내에서는 얼마 전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좀 지라시가 돌기 시작을 했는데 뭐 3.1천하로 유명을 한 분이다 보니까 김옥균이 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3.1천하로 끝내게 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유포자를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지라시가 좀 나오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누가 이걸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네.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고 누가 유포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당을 이렇게 바꾸겠다. 변화와 쇄신을 말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변화와 쇄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토론을 하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그 어떤 것을 봐도 결국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뭐 당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한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과연 야, 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을 하나로 같이 힘을 합쳐서 몰고 갈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지라시가 만들어지고 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더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가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끝났을 때 이게 뭉칠 수 있냐라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라디오 토론회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했던 말을 가지고 또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나왔던 게 그겁니다.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예전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저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냐? 제가 바로 거절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 후보는 이게 보수 우파가 맞냐? 입 리스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네.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고 거대 야당과 잘 싸웠다. 예.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 때의 역할과 능력과 성과들을 보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선거 과정에서 지금 공개된 문자가 논란이 된 1월 달에는 예.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소천 화재 현장에서 갈등이 봉합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이후의 지지율을 보면 총선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가 봉합이 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약속 대련이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르고 막판까지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더 유세에 왔으면 좋겠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잠깐 스쳐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고 있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다 후보들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오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안 오셔도 된다고. 네. 우리는 그냥 안 와도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뭐 필요한 데 있다면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도와주시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법무부 장관 때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문자 때문에 선거를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인정하고 그 성과를 인정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유세에 한 번만이라도 더 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법무부 장관 때 한 게 없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걸 다 망쳐놨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네거티브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마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거 없이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특검이나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신공격성 발언 그리고 상대방이 참기 힘든 모멸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들을. 네. 그렇게 하다가 어제 그 발언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때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뭐랬냐? 했을 때 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했고 다만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뿐이다. 나는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 동의안까지도 가결시켰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지 못했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예.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하면 되지 않냐. 우리 정부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이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권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왜 그걸 하지 않았냐고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구체적인 사건에 제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예. 들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 때의 성과도 다 부정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도 다 부정하고 지금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음모와 네. 마타도어와 개인의 인신 공격을 여지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내부 총질이나 아니면 뭐 제살 깎아먹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 막는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한 그 말은 그것이 바로 그거 하나만이 내부 총질이고 그거 하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3명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공격했던 것 그리고 인신 공격했던 것 마타도 했던 것들은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다 괜찮고 네. 이것은 우리는 당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의 당을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 본인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거니까 이건 다 괜찮다는 말씀인지 저는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건 검증이고 한 후보가 하는 것은 또 내부 총질이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조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게 공수처라든지 검수완박법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건 정말 무리한 법안이었다고 했던 것들을 막기 위한 거다 보니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이게 정치를 사법화해서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권 차원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사건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공소 취소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노력 그리고 예. 그때 같이 참여해서 그 법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시 의원님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부분까지 뭐 폄훼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지금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야당이 야합을 해서 공직선거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사실 거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는 것. 네. 그것이 잘못된 의회 정치를 막기 위해서 있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다만 공소취소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의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의원들도 기소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소를 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소 취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뭐 공소 취소를 특정인만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당만 한다거나 특정 당만 한다라거나 한다면 그것은 또 저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그 당시에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져서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사법화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사건들이 다 법원으로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되고 그런 공론화 속에서 의원들도 공감하고 국민들도 그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보기에 좋지 않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고 예. 그리고 야당이 서로 야합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 보면 야 이게 그 당시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네. 오히려 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도 지금 이렇게 돼버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렇게 돼버렸고 야당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건국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는 쳐다도 안 보고 툭하면 특검으로 가고 특검하죠. 툭하면 특검으로 가고 예. 공수처도 못 믿겠다. 그걸 왜 만들었고 왜 그 지경까지 하면서 이걸 만들었느냐. 돌이켜보니까 그건 잘못됐더라. 그러면 그때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지만 야 이것은 되돌이켜보니 정말 그 법의 한계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리력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 취소든 모든 분들 그때 네. 관여됐던 모든 분들에 예. 대해서는 공소 취소든 어떤 다른 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것이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더라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팀 논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 후보는 충분히 설명은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던 거고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더 발견한 댓글이 있다면서 공세를 펴고 이걸 받은 다른 후보들은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공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여지껏 만들어온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나요? 예. 뭐 굳이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네. 시작해서 최근에도 또 그 JTBC 보도된 거 가지고도 또 다시 예. 조작하고 뭐 이렇게 뭐 제보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 조작하고 선동했던 것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선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적을 빌려다가 우리 당 대표 후보가 아니다. 내가 이게 맞다면 대표 후보를 사퇴할 뿐만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겠다고까지 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과 선동의 전문인 민주당의 공격을 빌려다가 이거 드루킹 댓글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고 당신 징역 2년 실형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공격하시는데 그것은 입 리스크가 아니고 그것은 내부 총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검증이고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입 리스크고 내부 총질이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른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뭔가 내용을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 최근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와서 나를 고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좀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예.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들이나 아니면 우리 당 캠프 관계자들을 다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나요? 예.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법적 대응을 해왔던 것들은 상대 당에 예. 아니면 민주당에 아니면 다른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 근거 없는 공격, 또 네. 허위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예. 전당대회에서 자신 있으면 해보라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고소라도 하고 고발이라도 하면 또 다시 무슨 공격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좀 이제 그런 말씀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그렇죠. 지금 거의 전당대회 막바지로 다 왔는데 계속 네거티브만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어서 23일에 후보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결선 투표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며칠 전에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 최상병 특검법 이 대안에 대해서 다시 좀 재차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은 제1의 시점을 미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국회 이주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걸 원내에서 좀 어떻게 간단합니다. 네. 지금 제2요구 들어온 것 표결해도 우리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것은 당연히 부결해야 된다는 거고 네.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입장이 명확합니다. 네. 자꾸 특검법 찬성 하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앞서 막겠다고 하는 것이 한동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이 뛰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같은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꾸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그것이 특검 찬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되묻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까? 찬성할 기미라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특검법의 문제는 명확해졌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특검에 대해서 명분은 사라졌고 우리가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반대해야 될 명분은 확실해졌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진실 발견, 실체 진실 발견에 1도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이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아마 1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3자 특검 민주당이 받을 거다. 저는 뭐 아마 민주당은 계속 다른 형태의 이상한 특검을 발의하면서 네.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지 제3자 특검에 저는 정면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최선의 공격 방법이자 방어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무도한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예.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막아낼 건지에 대한 대안 없이 갑자기 한동훈 후보는 특검법 찬성한다. 특검법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객관적인 특검이 들어서면 그 특검은 민주당은 받지 않을 거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에 대해서만 계속 명분이 떨어질 뿐이죠. 국민들은 동의할 겁니다. 특검만큼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하면 훨씬 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공감했습니다. 동의할 네.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민주당이 자꾸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명분만 계속 떨어지는 거고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부결시키더라도 국민들은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자꾸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반대할 거냐 찬성, 반대 찬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면 우리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의 명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예. 무슨 국정농단 국정농단 특검법. 특검법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해병대 특검법은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3자 특검 안 때문에. 예. 이 대안 때문에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긁어 모아가지고 예. 쓰레기 특검법을 또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을 거부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고 민주당은 그 대안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뭘 다른 걸 넣은 다른 특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도할 거다.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맞는 것 같긴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 받겠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 한두 명이 얘기했다가 지금 꼬랑지 내리고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상한 형태로 쓰레기 특검법을 계속 만들 거예요. 네. 결국 제3자 특검법 이걸 대안을 제시하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논리나 아니면 명분은 떨어지고 자기들의 공격 포인트는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려면 이제 예.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하고 있는 제3자 특검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비껴가려면 자기들이 비껴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알아서 국민들을 설득하시고요. 우리는 대안 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민생으로 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국민들을 챙기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